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몇 개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교과서 정도는 다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 거겠죠? 수업을 듣고는 있나요? 좀 들어주세요. 교과서 12페이지의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점이 좌표가 3,0이고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러면 뭐 일단 제가 정의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포물선이 있는데 그 포물선 위에 어떤 점 px, y가 있었더라는 거죠. px, y가 있었는데 얘가 포물선 위에 점, 어떤 포물선? 얘를 초점으로 하고 얘를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 위에 점이기 때문에 얘랑 거리가 같겠죠? 그죠? 자,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x 빼기 3 전체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렇지.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얘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기 때문에 점 P랑 직선 x 이퀄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는 요 둘 사이의 차이가 되겠죠? x 플러스 3이 아니고 절대값 x 플러스 3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양변을 제곱을 해주시면 x제곱 그냥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더하기 y제곱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y제곱은 12x 이렇게 되겠네요. 네. 분필이 좀 별로네요. 아까 정의대로 네, 우리가 폼셀 방식을 그대로 유도한 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매번 이렇게 문제를 풀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간단하게 해결을 하죠. 자, 2번 문제. 점 f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고 준선의 방정식 x는 2분의 1일 때 얘를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초점과 준선을 보고서 우리가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을 유추를 해낼 수가 있어요. 포물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이런 형태를 가져. 만약에 초점인 f의 좌표가 x축 방향으로도 y축 방향으로도 평행 이동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런 식을 가진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지금 보면은 y좌표가 0인 걸 보니까 y축 방향으로는 평행 이동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보니까 x축 방향으로는 평행 이동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준선이 x는 2분의 1이죠. 점 f랑 준선 x는 2분의 1에 각각의 이 x좌표들이 서로 부호만 반대고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도 평행 이동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평행 이동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은 둘이 서로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평행 이동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초점 f의 x좌표가 바로 p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똑같은 과정을 거쳐도 우리가 물론 직접 구할 수 있겠지만 매번 이렇게 하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바로 이 p에다가 얼마를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2x다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하죠? 교과서 13페이지 예제 1번을 해보도록 하죠. 포물선 y제곱은 8x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4 곱하기 2x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까 기억이 나시죠? y제곱은 4px 어떤 점 px, y가 y제곱은 4px라는 관계식을 만족을 시킨다면 그때 4p p의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초점의 x좌표가 돼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0이다. 이게 이제 초점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가 2,0이고 이렇게 x는 마이너스 2 직선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너무 떨어졌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잘. 눈 크게 하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대략 뭐 한 이렇게 하면은 거리가 비슷할 것 같죠? 점 하나를 잡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y제곱은 8x 이렇게. 대략 저런 모양이 될 것 같네요. 문제 2번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제곱은 x.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우리가 바로 방정식을 보고서 얘는 4 곱하기 4분의 1x를 한 거랑 똑같네. 아, 그렇구나. 그럼 p의 값이 4분의 1이니까 초점의 좌표는 f 4분의 1, 0이 되고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4분의 1, 0이고 이렇게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다 똑같죠? 네,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입니다. y제곱은 x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사실은 y제곱은 8x 같은 경우에는 이제 x는 8분의 1 y제곱, x는 8분의 1 y제곱이라는 식으로 변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y는 8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놓은 거죠. 사실 얘는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모두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얘랑 얘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얘는 x는 8분의 1 y제곱이라 할 수 있고 얘는 x는 y제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더 뾰족해요? 얘가 더 뾰족해야 됩니다. 원래는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죠? 네. 두 번째 y제곱은 마이너스 12x 얘는 마이너스 아이고 실수 4 곱하기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기 때문에 p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f 마이너스 3,0이 될 것이고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반대로 이번엔 3이 되겠죠. 네. 만약에 평행이동이 되지 않았다면 초점과 준선은 이제 서로 x좌표가 부호가 반대여야 됩니다. 이번엔 f가 여기 이제 마이너스 3,0 이렇게 있을 것이고 x는 3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길이가 같겠죠. 됐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해보면 뭐 어떤 포물선 위의 점이라고 한다면 초점의 좌표가 p, 0이고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p인 어떤 포물선 위의 점 p, x, y 그때 x와 y 사이에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 첫 번째 그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점 p가 어떤 곡선 위에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모르지만 잘 봤더니 x와 y 사이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더라. 그러면 그 점 p, x, y는 어떤 점 p, x, y냐면은 점 f, p, 0을 초점으로 하고 준선의 직선 x는 마이너스 p를 준선으로 가지는 그런 포물선 위의 점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반대로 뭐가 반대냐?
얘를 살짝 지우고. 지금 칠판을 제가 반밖에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림을 마음대로 크게 그릴 수가 없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진짜. 언제 끝나 이거. 미안합니다. 화낸 거 아니고요. 저는 지금 기분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저는 수업하면서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네. 지금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하나도 민망하지도 않고요. 하나도 당황스럽지도 않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이렇게 옆으로 생긴 포물선이 아니고 이번엔 위아래로 생긴 포물선은 어떤 거냐? 자, 여기 이렇게 초점 F 0,P가 있고요. 준선이 이렇게 지납니다. Y는 마이너스 P 이렇게. 그랬을 때 위에 점. 얘 둘이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다르지 않냐고요? 기분 탓이에요? 네. 같습니다. 제가 같다고 하면 같은 거예요. 자. 이게 내가 농담을 해도 웃는 애들도 없고, 애들이 웃기질 않으면 비난이라도 해줄 텐데, 우리 곰돌이는 웃어주지도 않고 비난도 해주지 않아요. 너무 심심하고 답답하네요. 자, 이런 상황일 때는 같은 과정을 이용해서 이제 PF랑 PH가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식을 정리하다 보면은 요 포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X제곱은 4PY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단 P는 0이 아니겠지요. 네. 그래서 위아래 모양으로 되어 있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된다는 거. 그냥 똑같은데 X랑 Y만 바꾼 것 뿐이에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X와 Y를 바꿈으로써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 거니까요. 원래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게 대칭이동 쭉 해가지고 이렇게 된 모양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어떤 점 P가 X, Y 사이에 이런 분경식을 만족을 한다. 그러면 그 점 P는 어떤 곡선 위의 점이에요? 이런 포물선 위의 점이겠죠. 그것도 방금 전에 했던 내용 똑같습니다. 사실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떤 2차 함수 그래프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함수가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얘가 2차 함수인 건 맞지만 지금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건 이 포물선이 어떤 정체를 가진 곡선이냐 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돼요.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 수능 같은 거에 문제가 나오면 이런 모양으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절대 안 나오냐고요? 당연히 절대 안 나오진 않죠.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잘 안 나온다고요. 네. 13페이지의 문제 3번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의 좌표가 0,5고 준선의 방정식이 x는, 이런 실수, y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는 포물선의 방정식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또 실수. 미쳤네요, 미쳤어. 자, x제곱은 미안합니다. 수업을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x제곱은 지금 4py가 되겠죠. 그럼 p의 값이 5니까 20y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방정식 구해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로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초점의 좌표 0,-1이고 준선의 방정식이 y는 1이다. 그러면 x제곱은 4py가 돼야 되는데 지금 p의 값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이게 딱 보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머릿속에 빨리 그려지는 연습을 그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냥 처음에 그게 익숙하지 않은데 쟤네들은 도대체 이게 바로 x제곱 20y? x제곱 마이너스 4y 이게 어떻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그게 마술처럼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게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딱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림이 이런 모양의 포물선이겠구나.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방정식 가지겠지. 그랬을 때 p의 값이 얼마라고? 이런 값이 p겠지. 그래서 아시겠죠? 오케이.
교과서 14페이지. 이게 저 혼자 떠들면 되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금방 끝나진 않네요. 제가 막 엄청 말을 많이 하나 봐요. 근데 뭐 하게 생각해보면 어차피 수업 시간에도 뭐 애들은 거의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뭐 뭘 물어보면은 대답도 안 하고 뭐 웃긴 얘기를 해도 잘 웃지도 않고 안 웃기면 화를 내든지 화도 안 내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나 저 곰들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어차피 수업 시간에도 나만 얘기하니까. 자, x제곱은 2y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얘는 4py 였으면 원래는 아마도 이런 형태였겠죠. 그래서 p 값이 2분의 1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초점의 좌표는 f 0,2분의 1 이렇게 되고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자, f 0,2분의 1 여기 있다 치고 x는 또 잘못했어요. 진짜 저 이럴 때마다 너무 화는 거 아니고요. 저는 수업하면서 화가 나지 않아요. 한 번도 수업하면서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조금 답답한 거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 모양이 대략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이가 같은 거죠. 이번에는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문제 4번. x제곱은 8i. 바로 구해보죠. 자, 얘는 4 곱하기 2y. 초점의 좌표가 뭐야? f. 지금 뭐야? 0,2 이렇게 되죠. 준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0,2가 초점이고 여기 숫자를 안 썼네요. 여기 2분의 1 여기 2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가 준선이고 해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 길이가 이렇게 이번에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이 이렇게 길이 같은 거죠. 네. 두 번째 x제곱은 마이너스 y네요. 이거 지울게요. x제곱은 마이너스 y. 진짜 너무 힘들다. 애들이 보고 싶긴 처음이네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이 꽃이 지고서야 됐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할 거고요. 자, 얘는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y 이렇게 되겠죠. 초점의 좌표는 f 0,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준선의 방정식은 y는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초점이 0, 마이너스 4분의 2 정도 있을 것 같고 준선이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여기가 y는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대략 이런 형태. 분필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돼서 길이가 이렇게. 그림이 조금 이번에 잘못됐어요. 이렇게 길이가 같겠죠. 뭐 그래프를 열심히 많이 그리고 또 그래프를 보고 또 방정식을 구해보고 일단 처음에 내가 만약에 기하를 딱 했는데 이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일단 그 연습부터 먼저 많이 해보세요. 한 100문제 정도. 100문제 정도 해보면 뭐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면 포물선, 타원, 쌍곡선 뭐 다른 문제들도 다 자연스럽게 풀 수가 없어요. 더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내가 숟가락을 떠가지고 이걸 입에 넣어야지? 이걸 내가 콧구멍에 넣지 않고 입에 넣어야지? 이런 걸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폈을 땐 그게 입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콧구멍이 아니고 입구멍으로. 이걸 푸는 것도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 수가 없으면. 지금은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연습을 꼭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풀리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문제 5번. 태양 에너지를 모으는 장치의 단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초점이 F이고 이런 문제가 있네요. 지금 수업 시간이 몇 시간이 얼마나 됐나? 한 30분 지났나? 이거를 30분씩이나 한다고? 교감선생님이 30분 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큰일 났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수업은 잘 못해도 편집은 잘하기 때문에 제가 편집 왕이기죠. 제가 방송부 담당 교사로서 편집의 왕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다 잘라내고. 자, 그림을 좌표평면 위로 옮겨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야? 이런 모양의 안테나가 있대요. 이게 뭐 옆에서 본 모양이겠죠? 근데 지금 초점이 한 이 정도에 있고 여기 X축 위에 이 길이가 25cm래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길이가 25고 요 길이가 이제 1m, 즉 100cm죠, 100cm. 즉 이 점의 좌표가 이제 25,100이 되는 겁니다. 25,100. 그랬을 때 이 포물선의 꼭지점 O와 꼭지점 O는 여기죠. 초점 F 사이의 거리. 요 F의 X좌표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 것 같네요. 뭐 쉽죠? 자, 일단 얘가 포물선이니까 y제곱은 4px 형태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일단 출발을 해야죠. 여기서부터. 근데 얘가 어떤 점? 25,100을 지나는 거예요. 25,100. 25,100이라는 점을 지나는 거예요. 25,100 점이 여기겠죠. 그러면 각각 대입을 하면은 100의 제곱. 100 곱하기 100은 4p 곱하기 25. 딱 보니까 4 곱하기 25가 100이죠? 이거 하나 없애고 p의 값이 100이야. 딱 됐네. 뭐야? 서본 OF의 길이 100 단위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포물선이 그냥 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모양대로 가만히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죠. 자, 뭐 이런 모양의 포물선이 있다 칩시다. y제곱은 4px 뭐 이런 모양의 포물선이 있다 칩시다. 네, 얘가 이제 평행이동을 하는 거예요. 평행이동을 했어. 뭐 기준이 되는 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꼭지점을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우리 이차함수에서도 꼭지점으로 평행이동을 많이 시키니까 얘가 이제 평행이동 이렇게 했다 칩시다. 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 n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다 칩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요 노란 곡선도 당연히 포물선이겠죠. 포물선을 그대로 이동을 한 거니까 얘는 이제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어요. 이미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y 빼기 n을 대입하죠. 4p에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x 빼기 m을 대입하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포물선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초점이랑 준선. 걔네들이 어떻게 될 거냐?
자, 얘는 원래 흰색으로 쓸게요. 원래는 f p, 0이었어.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였어. 이렇게 p, 0, x는 마이너스 p. 근데 걔가 이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요거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 p, 0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을 해서 f 프라임이 됐다 칩시다. 걔는 좌표가 p,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p 플러스 n, y축 방향 n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n 이렇게 되겠죠.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이거 식 쓸 때랑 점의 평행 이동할 때랑 부호가 다릅니다. 지금 뭐 여기 마이너스 m인데 여기 플러스 m인가 이런 질문 지금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그건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다 잘 배우고 왔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준선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x는 얘는 어차피 x축의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x축의 수직인 직선이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이동됐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x축 방향으로만 어떻게 이동되는지 중요하죠. 마이너스 p 플러스 n만큼 평행 이동이 됐겠죠. 네. 그래서 뭐 보통은 평행 이동한 식을 보고서 우리가 그 초점이랑 준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바로 딱 깨닫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요 파트에서는요. 15페이지 예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제곱은 마이너스 4y 플러스 4x 플러스 16 지울게요. y제곱은 실수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x 플러스 16은 0. 이런 식을 가지는 어떤 포물선이 있대요. 정리를 해봅시다. 자, 얘를 이제 완전 제곱꼴로 바꾸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y제곱은 4px가 평행 이동이 되면 y-n의 제곱은 4p의 x-m이 될 텐데, 그럼 얘도 이제 y-n의 제곱이 어떤 모양으로 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여기 1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아마도 y 빼기 2의 제곱을 해서 이렇게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는 얘 이쪽으로 좀 넘겨주면은 지금 봅시다. 마이너스 4x에 자, 여기 있는 플러스 4가 얘네들이랑 모여서 y 빼기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12만 남았겠네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자, 얘를 다시 마이너스 4로 묶어서 정리를 해주면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뭐예요? 얘는 원래 y제곱은 마이너스 4x였던 요 포물선이 평행 이동이 된 거죠. 어떻게?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의 초점의 좌표는 원래는 마이너스 1,0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마이너스 4, y축 방향 2만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은 원래는 x는 1이었는데 y는 신경 쓰지 말고 x축 방향으로만 마이너스 3만큼, x는 뭐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살짝 그려주면 지금 원래 꼭지점은 0,0이었죠? 근데 이동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3,2만큼 마이너스 하나 둘 셋 2 원래 꼭지점 여기였었는데 이렇게 이동이 되고 걔가 이렇게 지금 P가 음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되는 이런 모양의 포물선이 됐겠네요. 초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2 요쯤 될 것이고 초점 여기가 F, 그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은 x 이퀄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포물선인 것 같습니다. 문제 6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문제 6번에 1번만 해보도록 하죠. 네. 문제 6번에 1번하고 7번에 1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6번에 1번. 바로 그림 그리지 않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더하기 1의 제곱은
2에 x 더하기 3. 자, 얘는 원래 어떤 식이 이동이 된 걸까요? y제곱은 2x가 이동이 됐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초점이 f 얼마죠? 2분의 1, 0이었겠죠?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겠죠. 근데 얘가 평행 이동이 돼서 뭐가? 요 흰색이 됐겠죠. 얼마만큼? 자, f'이라 할게요. x축방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네.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2분의 5.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준선의 방정식은요. x는 y는 신경 쓰지 않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뭐야?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7번에 1번 초점의 좌표가 3,2고 준선 방정식이 x는 1 이렇게. 이거 좀 헷갈리죠? 이거 저도 고등학교 때 조금 헷갈렸어요. 이거 하는 게. 자, 잘 보세요. 지금 준선의 방정식이 x는 1이라는 거 보니까 준선이 x축의 수직이야. 그럼 모양이 아마도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원래 기본형인 포물선의 방정식은 아마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평행 이동이 돼서 y 빼기 n의 제곱,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이 되고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이 돼서 이렇게 됐겠죠. 그럼 원래는 초점의 좌표가 요랬고 준선의 방정식이 요랬는데 얘네들이 각각이 평행 이동이 돼서 f'이라 노란색으로 쓸까요? 노란색으로 쓸까요? 그러니까 y 빼기 n의 제곱은 4p의 x 빼기 m이 되고 f'이 p 플러스 m 0 플러스 m 이렇게 준선의 방정식 마이너스 p 플러스 m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목소리 삑사리 같네요. 자,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두면 편해요. 요 상황을 원래 y제곱은 4px였는데 그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이 됐으니까 초점하고 준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변했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공식처럼 외워두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p 플러스 m이 3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p 플러스 m이 1이 된 거예요. p와 m에 대한 연립1차 방정식이 생긴 거죠. n은 원래 2였던 거예요. n은 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n은 2예요. 자, 위아래 식 더해주면 2m은 4가 되니까 m 값은 얼마? 2. m 값이 2니까 p 값은 얼마? 1. 이렇게. 그래서 다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우리가 찾은 것들 그냥 여기 딱딱딱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n 값이 2, y 빼기 2의 제곱, p의 값이 1, m의 값은 2. 그러면은 4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이 문제가 조금 계산이 복잡하죠. 하지만 얘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 문제를 밥 먹을 때 숟가락이 입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냥 입으로 잘 들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딱 10문제만 풀면 조금 아니 10문제만 푼다고 해서 완벽해지진 않거든요. 10문제만 풀어보면 이 정도면 할만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 20문제, 30문제, 100문제 뭐 이렇게 풀어보면은 다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포물선까지는 다 했고요. 뭐 제가 이 온라인 강의를 타원, 쌍곡선 다 하게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포물선까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수업 듣느라 수업 많았고요. 꼭 수업 막 이렇게 막 넘겨서 보지 마시고 꼭 다 보세요. 다. 아마 리로에서 듣는 친구들은 출석 체크하려면 다 봐야 될걸요? 좀 교활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니네 안 볼 거잖아요. 네, 그죠?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목표 2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아는 거, 반대로 어떤 방정식을 보고서 그 방정식이 어떤 포물선을 나타내는지 아는 거, 그 2가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그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된 겁니다. 네.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곰돌이 친구랑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